내가 어디를 봐야 되지? 얼굴이 동영상에 안 나와서 제가 얼굴을 찍었습니다. 셀카라 좀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시작을 합니다. 예, 다른 건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자, 이번 시간은 여섯 번째 주고, 공지사항은 대면 강의는 이제 5월 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영상 강의를 약간은 할 생각인 게, 강의실에서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에 정도 보고, 예, 월요일이나 수요일 중 어느 날을 할까는 이제 여러분 의견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월요일 날 1시, 수요일 날 1시, 한 번은 월요일 날은 2시간, 수요일 날은 1시간 수업인데, 뭐,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건 꽤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했네 안 했네 검사도 하지만 문제 해결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음, 꽤 중요합니다. 그게. 어, 그래서 그거를 대면 강의를 할 생각이고요. 어, 그리고 그 동영상 강의를 계속 하려는 이유는 코드를 전산실 여러분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렇게 집중도가 높은 강의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도 이렇게 강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집중하고 있을 때 제가 딴 얘기하면은 집중을 잘 못하고 잘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몇 가지 기본적 지금처럼 한 시간짜리 이런 강의를 올릴 생각은 없고 어, 최대한 15분 내지 30분짜리 미만 어떤 상황을 어떻게 코딩을 짠다 이런 어, 걸 올리려고 합니다. 자, 패턴은 몇 개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합공식을 하는데 어, for loop을 써가지고 n까지 합하는 공식. 근데 여기 k가 k 제곱으로 잡히면 여기 i 제곱. 뭐 이거를 i로 썼기 때문에 i인데 여기 k로 쓰면은 여기 k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n이 결정돼야 가능한 게 이제 이 for loop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인데 이걸 함수로 만드는 방법은 def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 두실 거는 플롯을 하는데 그냥 어떤 XY를 고정된 값을 주고 플롯 하는 거 여러분들 잘 하시는데 XY 이 값을 계속 막 변하잖아요. 루프로 올라갈 때마다. 그럴 때는 처음에 empty array를 설정해 놓고 계속 이 append 이거는 제가 여기서 수정을 하죠. 이렇게 쓰면은 안 되고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로서 이제 이 어레이 또는 리스트의 사이즈를 이 x 어떤 어레이의 사이즈를 이렇게 하면 이제 이 값인데 length의 약자예요. length. 이걸 프린트를 해보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거는 주로 while loop하고 for loop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많이들 제가 작년, 재작년 가르쳐 보니까 와일룹을 간단한 거는 다들 잘 하시는데 좀 약간만 비틀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음, forloop은 이 시작점하고 끝점이 분명해요. 그래서 요 시작점 레인지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은 forloop을 꼭 레인지를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다운만 하는데 파이썬에 다른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그건 다는 몰라요. 저는. 그런데 whileloop은 이거를 똑같이 하는데 여기다 어떤 조건을 넣는 다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부터 10까지 한 코드를 어, 한번 볼게요. 지금 일단은 여기 이 코드상에서 이건 MP는 쓰지도 않는데 그래도 써보고 S는 일단 for loop 여기다 코멘트를 제가 하나 달아놓을게요. 어, for loop로 여기다 텍스트에다가 이제 제가 코드를 하나
좀 이거는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제가 어, 아이고 K 네, 음, 자, 이거를 하는 건데 for loop은 K in range 1 10 더하기 1 그리고 S는 이렇게 되면 이제 확인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K하고 S를 같이 놓고 마지막에 구분을 루프 안에 있는 놈인지 밖에 최종 값인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과 이거는 너무 이제 제가 가리고 똑같은 건데 while loop은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 좀 하나만 알아셔도 돼요. 이제 일단 import numpy as np 쓰지도 않지만 자 카운터를 내가 i로 해볼까 여기서는 i를 0 딱 놓고 뭔가 조건을 줬는데 처음에 들어가서는 여기 들어오면은 i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로 만들어주고 s를 이렇게 이 t가 분분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i s 그런 다음에 요놈을 가져오자. 클릭 딱 하고 자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지금 1부터 10까지 합하는 건데 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제 제대로 됐나 볼게요. i하고 s를 루프해서 보는데 10까지 됐군. 제대로 된 거예요. 근데 이 while loop을 할 때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저 파워포인트에 이 두 개를 딱 썼는데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한 위에 거는 i콜 0이라 됐고 여기를 난 1부터 할래 이래 놓고 여기 딱 들어와 버리면 여긴 1이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i가 2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i를 더해 놓고 루프를 끝날 때 i를 하나 더하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렇게 쓰면은 왜 이렇게 됐지? 자 보면은 i는 10까지 나온 거는 잘 됐는데 합은 55가 나와야 되는데 45가 나와요.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사실 정답부터 얘기하면 처음 요게 제대로 된 코드고 이것도 제대로 된 코드인데 음, 이거는 10까지 합한 게 아니고 9까지 합한 게 돼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스텝 바이 스텝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게 while loop을 이해하시면 좀 편해지는데 어, 처음에 i가 1이고 들어오니까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s에다가 1을 더하고 됐는데 마지막에 나갈 때 1의 역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얘는 2로 i는 2가 된 다음에 다시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9라고 쳐버리면 얘 9를 더하고 얘는 9 더하기 1 하면 10이 된 다음에 여기 가는데 i가 10이 된 다음에는 10보다 작아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9까지만 하고 역할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짜는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짜줘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요 I하고 S하고 일치가 안 되죠. 나는 10까지 하는 이렇게 해서 워킹을 하는 건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코딩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면 I 순서하고 요 그렇게 요 프린트문에 요 I하고 요 S하고 미스매치가 생겨요. 1까지 합한 건데 1인데 여기는 I를 하나 더 더한 게 되니까 사실은 요게 음, 요거는 less recommended. 요 앞에 게 훨씬 더 괜찮은 코딩이 되는 거예요. 두, 아이고,
그래서 두 가지 코드의 역할은 똑같은데 사실 왼쪽 거를 저는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카운터를 아예 0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원하는 아니면 초기값 뭐로 만들어 놓고 음, 계속 그 다음에 들어와서 초기값 우리가 1부터 합습하려는 거 1보다 작은 값을 갖다 여기다 놓고 만약에 n부터 합하고 싶다 그러면은 n-를 갖다 여기다 세팅을 해놓고 어, 해놓으면 이제 되죠. 이 경우는 요 빨간 줄로 친 게 요 차이인데 이 경우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while 룹을 써서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while 룹을 쓰는 것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왜 while 룹을 왜 쓰느냐 for 룹은 첫하고 끝이 명확해서 되게 편한데 while 룹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while 룹을 쓰는 이유는 for 룹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은 분명하고 끝의 값도 분명해요. 그러니까 근데 while 룹은 어, 언제까지 해야 될지 끝이 명확하지 않을 때 조건만 만족하면 빠져나와라 이런 문제를 할 때 좋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예전에 요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은 예전에 1부터 n까지 합하는데 n하고 n까지 합하는 거고 n-1 차이를 엡실론이라고 해놓고 그걸 어떻게 세이브 해가지고 나중에 엡실론만 따로 체크를 해보고 싶다. 이거를 왜 하느냐면은 이제 음, 나중에 급수의 수렴도를 할 때 아주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S 이렇게 놓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놓고 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거를 while loop을 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어, 몇 개를 해볼게요. 이게 이 코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하시는데 어, 이거는 뭐냐면은 어, 이거는 1부터 이 코드는 1부터 10까지 합하는 거예요. 10까지 합하는데 1부터 10까지 합하는 건데 1부터 합한 거하고 2하고 합한 거 차이는 뭐예요? 2가 되죠. 1까지 합한 거에 2를 더했으니까 2가 되고 3하고 합한 거하고 2까지 합한 거 차이는 3이에요. 그렇죠. n까지 합한 거에다가 그러니까 다가 n 플러스 1을 해야 n 플러스 1 합이고 그러니까 이 차이를 보면 그냥 쭉 직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다른 조건은 다 똑같고 앞에서 요 썸을 한 거에 똑같고 요 앞에다가 얘 이렇게 놓듯이 하나 두 줄만 추가한 거예요. 아, 미안. 이게 두 줄만 추가한 거예요. 빨간 거. 그리고 이제 이 XY 어펜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음, 여기다가 할게요. 예. 이거 좋은 코드는 아니지만, 어, 좋은 코드가 아니니까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놓고, 줄이 길어지면 눈이 아파지니까 X는 empty array, Y empty array. 이것도 세미콜론도 이 줄을 좀 맞춰주면 좀 편해요. 그런 다음에, 음, S0라고 놓고, 이걸 S 놓고, 여기 마지막에 엡실론을 S 빼기 S0. 이거 코멘트, 아이고, 이건 코멘트 아웃, 아이고, 왜 이러냐. 코멘트 아웃하고, 플랫 XY, XY를 지금 안 했네. 이렇게 한 다음에 X append I, Y append 엡실론을 해볼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런 게 나와요. 여기다가 아유 난 동그라미로 한번 레드 동그라미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되나?
점선으로 읽을래. 점선. 이렇게 나와요. 이런 방식을 이제 하는 건데, 음,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 됐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 문제를 요번에는 세 개를 내드렸는데, 이거 시간을 좀 넉넉하게 드릴게요. 이게, 음, 여러분들 이 동영상 강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한 주에 몇 시간씩 강의를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선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지능은 이 과목을 하나만 들었으면 못할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동영상으로 하니까 강의를 꽤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없어요. 시간 배분하기 만만치 않은데. 뭐 저번 주에 냈던 거거든요. 냈던 건데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저번에 됐던 사람은 카피 페이스트 하거나 했던 거를 그대로 그 창에다가 요 창에다가 예전에 했던 거 여기다가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내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제대로 해본 거를 좀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하는 거는 또 뭐 향상을 시키고 싶으면 좀 개량을 해보시고. 자, 음, 요 밑에 거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수렴도가 굉장히 느려요. 이게 3.14가 나오는 게 굉장히 느려요. 여러분들 파일을 이 급수로 구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일 우리가 알기 쉬운 거 하나만 가르쳐 드렸는데 이게 좋은 방법만은 아니에요,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이제 n을 엄청나게 많이 합해야 이 정밀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다른 스마트한 방법이 없으면 이거라도 하는 게 유용하죠.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이 식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식은 exponential 마이너스 플러스 더하기 exponential이거든요. 같이. 근데 과연 그런가? 음, 값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10, 10, 100, 1000만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 값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냈는데 어, import math하고 import numpy 자 그리고 s라고 놓고 팩토리얼을 정의해야 되니까 팩트 딱 쓰고 n을 넣으면 음, 뭐라 쓸까? m equal 1 딱 했는데 음, 뭐, 뭐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죠. f 곱하기 아이고 대소문자 곱고 나니까 m 이렇게 해놓고 m f가 되는 거죠. 아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팩토리얼 펑션 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코멘트로 이게 자, 이거는 사람들마다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런 코멘트를 좀 예쁘게 달아 놓으면은 나중에 일하기가 편해요. 나중에 봤을 때.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저야 지금 많이 해봤으니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는까? 0부터네. 근데 0을 갖다가 팩토리얼을 넣으면은 0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지금 갑자기 하려니까 귀찮네요.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0을 디파인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얘부터 얘의 급수를 해놓고 1을 더하면 되는 거. 나는 그쪽으로 택할게요. 네. 그러면 s는 1이라고 쳐놓고 4k in range n 딱 써놓고 n은 모르니까 이제 여기다가 value of n 딱 해놓고 어,
인풋이었나? input and and 이걸 인터저로 바꿔줘야 돼요. input value는 제대로 된 거 맞나 모르겠다. 그러면 음, 이 여기가 팩토리얼이니까 얘를 k 팩토리얼 해놓고 이거를 계속 합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되나 봅시다. 엔터 밸류 10 딱 해놓고 이거 뭐가 문제냐? 음,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렇게 지금은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갑자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구문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좀 좋은 방법은 아닌데 뭐가 문제일까요? 팩트 여기에 에러가 났군요. 이건 카운터 배열이니까 그냥 K라고 써도 되겠네. 에러가 났군요. 자, 이거는 자 코멘트아웃 시키고 자 10까지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10 뭐 어떻게 한 놈을 됐고 여기다가 n은 10이 아니고 100을 했을 땐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 코멘트로 영역 구분을 자 여기는 n이 10이고 여기는 n이 100이고 그거를 100일 때 별 차이가 있어요? 별로 없죠? 어, 그러면 이게 저번 시간에 급수 설명을 했는데 이제 엑스포넨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좀 장난을 쳐볼게요. 이게 어, 엑스포넨셜 2 딱 치면 잘 안 나오고요. 엑스포넨셜은 그냥 이거거든요. 그러면 2라고 그냥 쓰기 그러면 뭐냐 MP 자 익스포넨셜 내가 그러면 2라고 써도 되나 모르겠네. 가끔 코드에서 리저브된 그 지정된 변수들이 있어서 오케이 이렇게 쓰면은 이제 2를 우리가 써도 되네. 그러면 2하고 진짜 이 값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게 지금 이 코드를 제가 그대로 카피를 자 여기 코멘트를 이제 달을게요. 여기다가 자,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s를 0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익스포넨셜하고 0으로 잡아보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디 갔어? 요 코드에서 요 부분을 요 뒤에 부분을 썸을 하고 더하기 1을 한 거예요. 0 팩토리를 하기 싫어가지고 물론 0 팩토리를 여러분이 고민해도 돼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또 요번에 뭘 해보냐면은 아니 이거 뭘 해보냐면은 음, 이 값이 익스포넨셜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뭐 이 값이 엡실론을 어떻게 하냐면 2 빼기 2 이거 놓고 엡스 딱 놓고 마지막에 똑같은 거를
이건 프린트문을 좀 손봐가지고 이쁘게 하셔도 돼요. 저 준비를 안 하고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좀, 근데 잘 보세요. 익스포넨셜 값하고 보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10까지 합하면. 어, 100까지 합하면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누메리컬하게는 0하고, 이 수학에서는 제로는 제로예요. 뻔한 얘기지만, 누메리컬하게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exact 제로. 자, 1 빼기 1 하면 0. 이거는 exact 제로예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는데, 이런 급수나 이런 실수 플로팅 넘버라고 하는 부동소수점 플로팅 넘버. 부동소수점이라는 게 부동소수점이 부동자세 차렷하는 그 부동이 아니고, 부표 할 때 있죠. 부표. 내가 한자를 모르겠는데, 부표가 바다에 이렇게 있으면 뭐 하나 딱 띄우면 얘가 띄엄띄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부유한다 할 때, 그러니까 그 그 부자고요. 동자는 움직일 동자. 그래서 부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 부동소수점은 그거예요. 그 멈춰 있는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그게 아니고 어, 막 물에 이 부표를 놨을 때 얘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파도가 움직이면 그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는 precision 또는 accuracy 또는 어, 뭐라고 또 얘기하나? 어, 한국말로 하면 정밀도, 정확도, 오차. 오차 값이 얼마에 따라서 오차를 엡실론이라 잡으면 그거보다 작은 넘버는 제로.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오차 또는 프리시전이라고 정밀도 음, 프리시전 10의 만 3승이라고 딱 치면 0.001 이거거든요. 요거보다 작은 수는 다 0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지금 몇 시지? 제가 지금 녹화하는 게 11시 40분이거든요. 이 40분이란 얘기는 40분 0초에서부터 59초가 포함된 겁니다. 요거만큼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그 보는 순간마다 바뀌니까 비원에서 이 초 단위를 얘기를 안 하지만 잠깐만 이게 초 단위를 얘기를 안 하지만 이 레인지가 이 분 단위를 얘기할 때 오차예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라면.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면 10의 마이너스 4승은 0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익스포넨셜 자리를 이렇게 보면 10의 마이너스 16승 이렇게 나오면은 아니 빵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와, 이게 내가 제대로 했나 맞나 이 고민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컴퓨터에서는 충분히 어, 제로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6승 정도면 제로. 이거를 꼼꼼하게 따지려면 이제 머리가 아픈데, 그거는 저도 맨날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찬다. 1억짜리 집도 우리 그런 돈 없지만, 그런데 거기다가 10원, 1원 단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싸운다.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이제 월세 50만 원 그러면 월세 1, 2만 원 가지고는 싸울 수도 있고 10만 원 단위 가지고는 싸울 수 있는데 한 달에 100원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뭐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잘 안 그러잖아요. 뭐 50만이라는 건 5 곱하기 10의 6승이고 100은 10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대충 얼마가 되지? 이거를 3 탁한 10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2. 그럼 10의 마이너스 4승.
대충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 정도는 그런데 이제 뭐 0 정도 취급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치적으로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 그렇게 큰 정밀도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수치 문제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해보는 거죠, 이제. 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됐는데, 아까 그 for loop으로 한 거는 좋아. 그러면 얘를 매스는 안 써도 되겠네, 여기. 아니, 왜 이게 안 되냐? 이거를, 이거를 여기까지 딱 해놓고, 제가 어떤 장난을 쳐버리냐면은, 익스포넨셜 급수 구하기. 어,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예 엡실론을 여기다가 엡실론이라고 딱 치고, 10의 마이너스 10승까지 하면 어디까지, 그러니까 10승만 돼도 꽤 좋은 정밀도인데, 한 6승, 마이너스 6승까지 하면 어느 정도 합하면 되나. 그거를 이거 가지고 이제 해보는 건데, 이 경우는 이제 while loop을 쓰는 게 좋아요. while loop을. 자, for loop이 어려워도 이제 while loop으로 이제 while 뭐가 10승까지 되는 건데 요 엡실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엡실론이 이 엡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얘를 델타라고 바꿀게요. 델타가 작을 때가 아니고 클 때. 작아버리면은 루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클 때, 어, 아까 그 저기 엡실론보다 큰 상태에서는 while 룹에 들어와서 s는 1이고 k는 0인데 그런 다음에 얘를 아까 어디 갔지? 1, 팩트 k 이렇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불안정하니까 거기다가 n은 지금 이제 쓸 필요가 없는 단어 얘를 없애버려요. 이제 자, 이런 상황인데 s하고 k를 이렇게 놓고 얘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는 거야. 뭐가 잘못됐을까? 델타가 not defined. 델타가 안 디파인이 안 됐다. 처음에는 델타가 자 이때 처음에 얘는 이렇게 줬고 귀찮은데 이걸 절대값을 해줘요. 근데 델타가 처음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델타를 뭔가 값을 줘야 돼요. 초기에 뭘 줘야 되지? 근데 지금 이 엡실론 10-6승인데 너무 작아버리면 안 되고 이 룹을 돌아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한 만 정도 줘요. 그리고 만은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케이, 맞아요. 근데 돌아가야 되니까 룹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러고 딱 하면 오, 이런 급수가 딱 나오네. 잠깐만 이게 익스포넨셜 테스트한 게 이 프린트물을 너무 많이 해놓으면 이제 헷갈리는데 이거를 자 익스포넨셜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썼고 음, 여러분들이 해버리면은 벌써 값은 되게 이게 델타가 이게 아니고 익스포넨셜하고의 값이죠. 미안해요. 음, 이건 필요가 없는 값이네. 이거. 자, 지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급수인데 익스포넨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보면 1까지만 하면은 왜 이런 일이 나오지?
앱스를 넣었으니까 그렇구나. 델타가 나와야지. 자, 급수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까지 하면은 차이가 오차가 크다가 그 다음에 이거 예쁘게 좀 해볼까? 음, 이것만 예쁘게 할게요. 이거를 E 딱 이렇게 써놓고 맞나 모르겠다. 이렇게 딱 써버리면은 지금 이 이러면 지수 형태로 나오거든. 20은 너무 자리가 크다. 수점 한 4까지만 해놓고 클릭 되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은 급수가 익스포넨셜 급수가 4 정도만 6 정도만 돼도 10의 마이너스 4승 차이가 나네요. 생각보다 빨리 수렴하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지금 10의 마이너스 6승은 굉장히 근데 이거 8 정도로 해볼까? 어느 정도 되나? 마이너스 8. 11개까지만 합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 요 마지막 급수는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하는 거는 몇 개까지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장난을 이 경우는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두 번째 경우가 지금 두 번째 문제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지금 두 번째 문제를 한 거예요. 지금 요거를 8승 요거는 6승 4승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10의 만 2승이니까 지금 요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어, 똑같은 문제인데 얘를 제곱을 이렇게 바꿔버리면 4까지만 합하면 네 번째 한까지만 합하면 끝나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그 별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익스포넨 굉장히 팩토리얼은 빨리 떨어지는 빨리 죽는 수렴하는 급수입니다. 이거를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 전개 문제인데 테일러 전개는 여러분들 어,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똑같은데요. 사인 함수는 많은 책에서 이제 사인 텔레곱스는 뭐 이렇게 되고 이게 1357 분모가 1357 1357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이 유도 과정을 저는 했었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물리에서는 x가 굉장히 스몰하면 뭐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얘를 이렇게 근사를 취해가지고 뭐 하는 경우가 많았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펜들럼 문제예요. 펜들럼 문제. 세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움직였으면 이 토크를 계산해 보면 이게 mgl sin 세타가 이렇게 돼요. 이게 뭐가 빠졌는데. 아무튼 이 mg 토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g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이 경우 문제가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미분 방정식은 못 풀어요. 사인 세타로. 근데 세타가 굉장히 스몰하면 이렇게 구분사를 취하는 게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기 앞에 팩터가 생각이 안 나네. 음, 지금 그거 할 시간은 없고 이런 문제 이 세타가 더 크면은 각이 더 커지면 요거항까지 요거항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미분 방정식이 뭐 이게 오메가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못 풀어요. 여기까지는 푸는데 요 뒤에 거 있으면 못 풀어요. 이게 솔루션이 안 나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그거를 그런 상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네 같은 경우도 왜 조그맣게 움직이는 게 엄청 크게 스윙하는 경우 그 모션을 풀려면 이제 수치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해볼 건데
요것도 잘 보세요. 이거는 팩토리얼은 13579 이렇게 나오고,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보여주진 않고요. 음, 사인 4분의 파이, 이거는 이제 45도라 그러죠. 그러면은 얘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2 나누기 2니까 뭐 0.7075 어쩌저쩌 나올 거예요. 이거 무리수니까 끝까지 가는 건데, 테일러 전개를 했을 때 몇 항까지 합하면, 테일러 전개로 몇 항까지 합하면 요 값이랑 근사하게 나올까? 그 문제를 낸 게, 요 문제입니다. 앞에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제 사인 4분의 파이는, 어, 4분의 파이는 여러분들이 뭐 매스 또는 MP 사인 여기다가 파이 오버 4 이렇게 넣어야 되고, 어, 여러분들 하나 좀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학생들이 이걸 헷갈리던데, 각도라는 거는 각도 두 가지가 있죠. 레디안 단위로 하는 게 있고, 진짜 디그리 각도라는 걸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유닛이 있어요. 단위. 얘는 실수예요. real number.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인 함수나 뭐 요거 안에 있는 요 모든 아규먼트는 레디안 단위로 되어 있는 real number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꾸느냐? 180도는 파이예요. 그러면 x 디그리는 몇 레디안이냐? 이거를 풀면 180y 이렇게 되니까, 어떤 각도를 넣었을 때 여러분은, 자, 이거는 180도니까 이 도 치워져서 45도를 넣으면은 여기에 4분의 파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사인의 테일러 전개를 할 때 디그리라는 거는 없어요. 레디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무시하면은 이 엄하게 이상한 짓을 하기가 좋거든요. 잘 그래요. 이거 잘 착각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하시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변환 공식은 그냥 이 비율만 알면 되고, 정 안 되면 180도가 파이면 뭐 360도에 2파이가 될 거 아니에요. 360을 여기다 넣으면은 180, 360에 2가 돼서 2파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 비례식이 헷갈리면 유도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자기가 아는 넘버 케이스를 넣었을 때 제대로 나오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x는 파이 나누기 180y니까 레디언을 넣었으면 얘는 x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변환을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그거를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 테일러 전개 사인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